락우드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애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입장인데요. 그렇죠. 어리면 상관없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고학년인 경우 국내에서 영어 학원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고 6년째 다니고 있지만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독일, 룩셈, EU국 이민하는 경우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국제 학교를 가더라도 영어도 잘 되는 상태에서 독일어, 룩셈부르크어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을 텐데 수업을 참여 및 따라갈 수 있는지 너무 어려워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아직은 가능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 서둘러서 하면은 여전히 독일어건 영어 원어민이 될 수가 있어요. 원어민, 네이티브 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1, 2년, 2, 3년 딜레이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3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이티브는 어려워요. 하지만 외국어로서 여전히 상급, 최상급 수준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커리어가 제약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죠. 아주 문성한 직업 뭐 이런 거는 잘 어려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높은 자리 올라갈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 문화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뒤늦게 가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 대학교 뭐 석박사 때 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여전히 미국의 드라마의 어떤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컨셉 이런 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프렌즈에 나오는 막 단순한 내용들도 단순한 개그들 뭐 이런 것도 알고 보는 사람하고 모르고 보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심지어 프렌즈가 그런데 무슨 사인필드 이런 거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유머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렌즈도 한국에서 뭐 겨우 볼까 말까 한데 뭐 사인필드 이런 거 보고 그 개그를 이해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뭐 빅뱅 시어리 마찬가지고 빅뱅 시어리는 또 거기다가 또 과학 지식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엄청 어렵고 또 걔네들이 맨날 무슨 뭐 스타워즈 얘기하고 무슨 뭐 스타트랙 얘기하고 하면은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심슨 시리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심슨 만화의 한 반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는 스폰지밥 영어 공부할 때 스폰지밥 보면 도움이 되는데 스폰지밥만 봐도 사실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이건 영어 잘한다는 뭐 사람들이건 그 숨겨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아직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독일어건 영어건 원어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온 애들보다는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블로그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독일 김나지움, 기숙 김나지움 굉장히 괜찮고 부자 동네에 명문 김나지움, 기숙사가 딸려있는 그런 데 입학했었던 학생이 있어요. 특히 이런 김나지움인데 기숙사가 딸려있는 곳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 한번 참고해보세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지금 저희 아이들은 영어, 독일어 거의 원어민급으로 하고 불어가 조금 딸리는데 불어도 지금 룩셈부르크 온 다음에 이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건데 엄청 늘었어요. 다 첫째, 둘째 다 커서 왔는데 룩셈부르크 넘어올 때 가을, 겨울 당시의 영어 실력이에요. 이렇게 영어 썼어요. 장문하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써놨잖아요. 이건 독일어고 이건 독일어 임 존머가 썸머 인 썸머인데 독일어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런던도 스펠링 다 틀리고 이게 I ate 아이스크림인데 스펠링 다 틀리고 ate을 이렇게 쓴 거예요. I ate eat이 아니라 이건 뭐 시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맞고 영국에 놀러 가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림하고 뭐 그림 일기 비슷하게 뭐 숙제를 내준 모양이죠. 학교에서 과제를 내준 모양이죠. 이게 2022년 11월 당시예요. 저희 막내 영어 유치원 안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코로나 당시라서 독일에서 유치원 다녔는데 독일어도 잘 못해요. 그 당시에. 요게 한 1년 지나니까 2023년 겨울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뭐 노는다고 땡땡이 치고 집에서 놀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내준 숙제 한 거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1년 만에 이 정도를 소화한다고 잘 안 믿길 수도 있어요. 뭐 별 문장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자기가 작문을 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창작을 해서.
뭘 이렇게 무슨 가로넣기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인스트럭션대로 한 거고 이건 인스트럭션하고 무관하게 그냥 지가 멋대로 막 써놓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지금 2015년생. 그래서 지금 6학년 아이보다는 뭐 어리기 때문에 더 빨리 배운 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국에서 뭐 영어 학원도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해가지고 6년째 다녔으면은 단어는 오히려 저희 막내보다 더 많이 알 거라는 거예요. 막 어려운 단어들 한국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대로 된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공부를 그 뭐 룩셈부르크가 됐든 독일이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좀 좋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영어 원어민급으로 따라잡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룩셈부르크가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단해요. 굉장히 대단해요. 야, 이 정도 교육을 공짜로 다 시켜준다고? 혜택이 뭐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점심, 런치, 학교에서 주는 런치도 미국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미국 고등학교, 중학교 점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국이 이게 지나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도 이게 약간 자본주의가 돼버려가지고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으로 그냥 대충 뭐 데워가지고 런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비싼 사립학교.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런치 같은 경우에 이제 3코스 밀, 그러니까는 샐러드나 뭐 애프타이저, 메인, 디저트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주는데 그게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4.5유로예요. 정부에서 뭐 보조금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거 룩셈부르크의 인건비나 물가 이런 걸로 그 3코스 밀을 4.5유로에 제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급식 업체 자체가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기업이 아니라. 그리고 그 4.5유로도 뭐 저소득층면은 조금 더 깎아줘서 막 3.6유로에 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걸로 알아요, 제가. 한국 급식이 그거보다 한 반값이면은 한국 급식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한국이 더 싸기는 한데, 근데 그 음식의 재료의 퀄리티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가만히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은, 물론 한국식 국밥을 나는 좋아하니까 한국 급식이 더 좋아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냉철하게 그 영양가라던가 음식의 퀄리티라던가 뭐 그 음식으로서 아이들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팔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해보면은 룩셈부르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내가 돈이 있으면은 뭐 그냥 뭐 미국 뭐 동부에 뭐 1억짜리 보내는 것도 뭐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안 써도 되는 룩셈부르크가 있고, 또 그렇게 돈을 못 쓰는 분들은 독일도 괜찮고, 근데 이제 어차피 아이들을 국제학교, 이중언어 사립학교 이거를 길게 보낼 분들은 오히려 그 자금을 룩셈부르크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